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우후죽순 걸린 정당 현수막 문제, 저희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그 변화의 첫 발을 뗐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 앞에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친 문구의 현수막들 이제 달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야를 방해하는 낮은 현수막도 제한됩니다. 이 국회가 움직이지 않자 급한 대로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 서주희 기자가 문을 엽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은 물론 바로 앞에는 굴욕 외교, 매국노 등 강한 어휘를 담은 제대로 고정조차 안 됐습니다. 성인 가슴 높이에 줄이 걸려 있어 위험하기까지 한 곳도 있습니다. 난립한 정당 현수막이 도시미관뿐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채널A 연속 보도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오는 8일부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선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없습니다. 높이 제한도 생기는데요. 보행자가 다니거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곳에선 현수막끈이 지상에서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5개 광고물 관련법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이후 정당 현수막 때문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8건. 이 중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몸이 걸려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갔을 때 자꾸 머리에 걸려가지고 그럴 때 좀 불편했던 적도 있었고 머리가 부딪힐 때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높이 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교통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려선 안 되고 가로등 하나당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반한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정당에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하면 직접 철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도 정당 현수막 장소와 개수 규격을 다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엔 정당 현수막들이 도배가 돼 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예외가 없이요. 낮 뜨거운 정치 구호도 여전합니다. 가이드라인 생겨도 이런 건 못 막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이어갑니다. 서울의 한 사거리. 코너길에 운전자 눈높이에 맞춰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차를 타고 우회전을 해봤습니다. 현수막에 시야가 가려진 탓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알아채기 힘듭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당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이 뒤엉켜 횡단보도 일대를 점령했습니다.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 불만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 여기 이런 데다 다 붙여놔서 잘 안 보여요. 우회전을 때는. 그리고 좀 어두컴컴할 때 제가 왔었걸라. 그런데 그냥 위험하더라고요. 낮 뜨거운 비난 문구도 여전합니다. 정책 홍보나 정당 활동이라는 당초 취지는 실종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구호들만 빼곡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배려란 없습니다. 서로의 당을 좀 더 비꼬거나 약간 좀 더 서로를 비난하려는 그러한 문구들이 너무 많아서 어린 학생들이 보고 좀 많이 부끄러워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막 땡땡땡 감옥 가라 깜빵 가라 하는 거 보면 정치는 이런 거다 생각하면 애초부터 인식이 안 좋게 잡힐 것 같아서 그냥 다 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선 현수막의 내용 자체를 규제하는 방안은 끝내 빠졌습니다. 현수막 내용이 통상적 정당 활동에 속하는지는 5개 광고물법이 아닌 정당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국회가 자정 방안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어린이날 하면 이렇게 아이들의 뛰노는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올해는 날씨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속하게도 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이어집니다. 제주에선 강한 비바람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지나갈 때마다 거센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무릎 높이까지 들어찬 물에 차량이 황급히 대피하고 불어난 강물에 통나무가 떠내려갑니다. 남서쪽 해상에서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제주에선 한때 시간당 50mm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산지엔 350mm 넘는 폭우가 내렸고 서귀포도 30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급변풍과 강풍경보에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수학여행 온 학생 만여 명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마지막 날이어서 집 가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비행기가 결항이 떠가지고 이제 집을 못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휴를 맞아 제주를 가려던 사람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행 항공편이 갑자기 줄줄이 취소되면서 각 항공사 창구마다 이렇게 표를 환불하거나 대체표를 찾으려는 시민들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설레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슬프고 짜증이 나요. 이제 내일 대체편 하나 끊어놓긴 했는데 이제 그것도 간다는 보장이 없어서. 비바람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기상청은 모레 새벽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곳곳에 시간당 최고 50mm, 중부지방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 400mm, 남해안엔 150mm 넘는 비가 내리고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30에서 100mm가량 예상됩니다. 초속 20m 이상 태풍급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비바람이 집중되는 내일과 모레 새벽 사이 촉대 붕괴나 저지대 침수로 인한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사흘 뒤 한국을 찾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리 여야 의원들을 모두 만나고 싶다며 초청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간부들이 대상인데 이 기시다 총리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 참석할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일본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여당인 자민당 소속의 이란 의원연맹 회장과 제1야당 입헌민주당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입헌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흘 뒤 한국을 찾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한일 정상회담 다음 날인 8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여야 의원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간부 의원들로 기시다 총리 측이 초청 의사를 전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일의원연맹 상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아직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사죄 표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며 한일 관계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달 뒤 합동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25주년 행사가 열리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이 행사에는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의원과 오부치 전 총리의 딸 오부치 유코 의원 참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의제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감한 문제지만 우리도 피하지 않고 의견을 내겠다는 건데요. 한일이 함께 안전성을 조사하자고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오는 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식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염수 문제가 양국 정상 간 정식 의제로 오르는 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화답 차원의 답방인 만큼 일본의 호응을 끌어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대통령실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진행 중인 오염수 모니터링과 별개로 한일 양국의 추가 안정성 조사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 방문 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한국인 전문가가 검증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이 요구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 부부가 함께하는 만찬과 친교 행사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됩니다.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 이은 두 번째 정상급 관저 만찬 초대입니다. 국가의 정상에 이런 개인적인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 또 별도의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한식과 기시다 총리가 선호하는 주류로 만찬 메뉴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날짜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공격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를 모두 비판했는데요. 반일 프레임이 당 지지율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당 외교안보 통일 자문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시간 박광원 원내대표는 당 국방안보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사흘 앞두고 당 서열 1, 2위가 동시에 압박에 나섰습니다. 일본에게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소위 말하는 참 이런 표현을 하기 싫은데 호갱 외교를 자처했습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가해국 일본을 두둔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과 위험천만한 가치 외교를 신봉하면서 미국과 일본에 간, 쓸개 다 갖다 바치는 대통령. 오는 7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사죄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등 5가지 사안을 촉구했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반일 프레임이 지지율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은 강제징용 3자 변제 해법안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당 지지율을 한 달 만에 6%포인트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말맞추기뿐 아니라 증거인멸을 주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9,400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 수사해 오늘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래구 회장이 공범들과 비슷한 시기에 조직적으로 자료들을 없애고 은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김 씨도 불렀습니다. 김 씨에 따른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근무해 자금 조성에 대한 대가 의혹이 제기된 상태.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검찰은 돈 전달 당사자로 지목돼 민주당을 잦은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율 중입니다. 검찰은 자금 조성과 전달 과정을 확인한 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강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약해질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서 돈 전달자로 의심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하자 이젠 돈을 받은 의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체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당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 제기됐습니다. 아직도 10여 명의 거명된 돈 봉투 의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실직고해서 민주당이 빨리 정리를 해라. 지라시 명단으로 돌고 있는 의원들이 실제로 받았는지 당이 밝혀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민 의원은 당이 먼저 진상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했지만 돈을 받은 의원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퇴 매듭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오늘 두 의원의 탈당으로 이번 사건이 끝났다거나 어려움을 넘겼다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당 지도부는 미온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수사권이 없어 지도부가 진상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설사 받았다고 한들 의원들에게 물어보면 받았다고 하겠느냐며 괜히 당만 들쑤실 수 있다고 난처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중진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검찰은 믿을 수가 없고 당은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할 수 없다면 특검이라도 맡겨야 하는 게 아니냐며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쇄신 워크숍을 앞두고 지도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번엔 여당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천 녹취록 파문의 당사자인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태 최고위원의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도부 회의를 아예 취소시켰고 당 윤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징계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당 지도부에게 전화를 걸어 녹취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실과 다른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신상 관련 미안하다는 말 있었고요. 태 최고위원은 보좌진이 내 공천을 걱정하기에 자존심도 상하고 안심시키려고 없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태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녹취 유출은 만장일치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4.3 사건 발언도 단순한 역사관의 문제가 아닌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유출은 징계 사유 중 당에 유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4.3 사건 김일성 지시 발언은 유족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4.3 특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오늘 징계를 앞둔 최고위원들의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자 최고위원 회의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사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최고위원 회의는 계속 취소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8일 예고된 윤리위 회의에서 당원권 정지가 결정될 경우 두 최고위원은 당 회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공천 녹취록 파문이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도 공천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비윤계 쪽은 공천 언급이 있었을 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이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 전당대회 이후 말을 아끼던 안철수 의원도 나섰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수석과 태영호 최고위원 모두 부인했지만 유출된 녹취에 이수석이 공천을 거론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가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이 공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공천 개입의 여지 또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체 없어야 되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로 큰일이다. 정무수석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윤한연대를 거론한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경고한 이수석에게 되돌려준 겁니다. 비윤 진영도 일제히 반발에 나섰습니다.
저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 녹취록 내용이. 뭐 윤석열 대통령 공천 다 하실 건데 저 공천 주겠습니까? 또 다른 비윤계 의원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관심이 모두 공천에 쏠려 있는데 이수석이 과연 태최고위원에게만 공천 얘기를 했을까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째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이 기소되면서 대통령이 곧 면직 결정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곧 발표됩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 위원장은 3년 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어떠한 위법하거나 몇 가지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정부 관계자는 재승인을 놓고 언론사 목줄을 쥘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복무기강 해이 논란이 제기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도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보고서는 다 작성했고 위원회 최종 조율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어제 감사원을 찾아 4시간가량 소명했습니다. 명백하고도 있을 수 없는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용 표적 감사를 위한 허위 조작 감사다. 두 사람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마무리 단계지만 임기는 거의 채우는 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버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반대로 가면서 정부 월급을 타먹는 건 국민 세금 도둑질이라며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 용산 어린이 정원이 시민들에게 처음 개방됐습니다. 120년 동안 일본군과 미군이 머무르던 지역이 시민들 품으로 돌아온 첫날 모습, 조민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하나, 둘, 셋.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어린이들이 대형 열쇠 모형을 누르자 공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금단의 땅 용산 어린이 정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용산 어린이 정원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군과 미군이 120년간 주둔기지로 쓰면서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밟을 수 없던 땅입니다. 정원은 미군이 거주했던 주택을 리모델링한 전시 공간을 비롯해 잔디마당과 축구장, 야구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작을 줄 알았는데 오기 전까지는 여기 와서 실제로 보니까 좀 커갖고 놀랐었고 좀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 주변에 국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진 거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구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에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민주당은 토양 오염 위험 지역을 어떻게 어린이에게 개방하느냐며 비판했습니다. 용산 지금 미군 기지 땅 지금 개방한다고 하는 곳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모든 지역에 흙을 15cm 이상 두껍게 덮는 등 추가 안전 조치를 시행해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대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있는데요. 누구와 함께일까요? 엄마인 용혜인 의원입니다. 용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이 노키즈 존을 없애자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23개월 된 아들이 엄마와 함께 마이크 앞에 섰네요. 엄마 빨리 하고 우리 어린이집 갔어요. 노키즈 존 없애라 합니다. 어린이는 세상을 처음 배우는 동료 시민이기 때문에 모든 게 느리거나 서툴고 미숙할 수 있습니다. 안 돼! 응징하는 사회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 남았어. 알았어.
제 100일차 어린이날을 맞아 국회의원이자 워킹맘으로서 노키즈존을 퍼스트키즈존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우와,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자, 2년 전 이 생후 2달 됐을 때도 국회 왔었는데 그때 김 기자가 취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당시 국회의원들이 아기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아이 동반법의 통과를 촉구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2년 새에 많이 컸죠. 오늘 브리핑 후에는 엄마와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면서 엄마의 의정활동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부부 강아지도 보이고요. 네, 120년 만에 문을 연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 소식 앞서 전해드렸잖아요. 오늘 행사에 대통령 부부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죠. 세로미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계속 갖고 나가겠습니다. 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1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금단의 땅 용산 어린이 정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자, 세로미는 대통령 부부가 입양한 은퇴 안내견이죠? 네, 윤 대통령은요, 아이들에게 사람과 친화력이 있는 강아지다, 이렇게 세로미를 소개한 뒤에 목줄을 풀고 함께 정원을 둘러봤는데요. 이어진 기념식수 행사에서는 반려견 써니도 품에 안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목이 짧네요. 딴말. 네. 의혹에 휩싸인 여야 정치인들이 의혹 핵심 대신에 딴말을 하고 있는데요. 녹취록 논란을 일으킨 태영호 최고위원 어제 굽히지 않겠다며 피를 토하듯 목소리를 높였는데 당내에서도 냉담한 반응입니다.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꺾으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김정은 독재 세수 방주들을 무너뜨리고 평화 통일을 이룰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공감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본인이 잊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집단 린치의 피해자라는 주장인데, 자, 이철규 총장은 거짓말한 게 본질이다 이런 거네요. 네, 태 최고위원의 해명대로 이진복 수석과 공천 이야기를 안 했다면 보좌진에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이 김정은 독재와 통일까지 엉뚱한 말을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요. 저 뭘까요? 공천 장사의 신. 민주당 공식 SNS에 태영호, 김현아 등 공천 관련 의혹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사진을 올려서 비꼰 겁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요즘 연일 쓰고 있는 화법인데 당내 반응 역시 냉담합니다. 당에서 제안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고 하면 그거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 뭐 그런 부분 굳이 그렇게 당대표가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글쎄요, 별로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대표가 요즘 자주 쓰죠. 답변 대신에 상대당 얘기를 꺼내요. 그죠? 네, 송영길 전 대표도 기자들의 질문에 다른 답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레종 도네르 국가훈장을 2개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입니다. 파리 경영대학원에서는 언제 끝나고 돌아올 수 있는지 계속 문의가 옵니다. 그거를 확인하고자 국민 여러분, 이 해외에 가는 것을 그 정보가 유출되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생활이 보호되겠습니까?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제기된 의혹에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고 딴말, 상대 비방으로 덮으려 하는 건 유력 정치인이 하기에는 비겁한 일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인 라더견 씨 일당이 어떻게 고객을 모집하고 돈 세탁을 했을까요? 그 창구는 바로 한 케이블 채널이었고
그곳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투자 이익금을 받아 자금을 세탁해왔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송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가 조작 총책으로 지목되는 라더견 씨의 최측근, 프로골퍼 안모 씨가 대표로 있는 케이블 TV 채널입니다. 라 씨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채널A가 접촉한 의사 투자자들은 라 씨 일당이 이 채널을 돈 세탁 창구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광고비를 낸다는 명목으로 투자 이익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6개월 전 라 씨에게 돈을 맡긴 의사 A 씨는 출연 제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하자 정도로 얘기를 들었고, 투자금 정산이나 이게 이익금 나누잖아요. 이제 투자자들하고 회사하고 이익 분배할 때 이제 그쪽 채널을 마케팅 명목으로 결제를 하나 이렇게 들었거든요.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는 다른 의사 B 씨는 라 씨 일당이 차린 온라인 매체에 광고를 싣기도 했습니다. 오늘 취재진이 방문한 케이블 채널 본사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라 씨는 오늘 채널A와 만나 케이블 채널은 드라마 사업을 하려고 차린 회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드라마 IP를 샀어요. 사기당해가지고. 어떻게 살리려다 보니까 뭐 제작사도 필요했고 방송국도 필요했고 어떻게 풀어보려다가 창정이 형도 만났고 이렇게 된 거지. 라 씨 일당이 고객 모집과 돈 세탁 창구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로 마라탕 식당, 골프 연습장, 승마업체, 헬스장 등 10여 곳이 거론됩니다. 라 씨는 자금 흐름이 다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세탁이냐며 돈 세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검찰은 어제부터 이틀 동안 라더견 씨의 비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라 씨에겐 범죄 수익 은닉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이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월세만 수천만 원 하는 초고층 오피스텔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인 라더견 대표가 프로골퍼 안모 씨와 측근 변모 씨 등 핵심 관계자들과 투자를 논의했던 비밀 사무실입니다. 이틀 연속 압수수색인데 수사관들이 한때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오전에 오셨다가 뭔가를 확인하시고 1시간 동안 있다가 가셨는데 세대적으로 못 가시고 뭐 인출 기록 이런 것만 확인하셨던 것 같아요. 오후가 돼서야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이 사무실을 드나들었던 기록과 CCTV까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프 연습장 회원권이나 신용카드 등 활용해 수백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라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받은 수수료를 빼돌린 창구로 의심되는 손모 씨의 자택 두 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과 거액을 잃은 투자자들, 지분 매매로 이익을 본 기업 회장들, 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금융위까지도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우키움 그룹의 김익래 회장이 방금 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바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김 회장이 사퇴하겠다고 밝힌 겁니까? 네, 김 회장은 조금 전 회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다우키움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2거래일 전 그룹 지주사인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 주, 605억 원어치를 대량 내다 팔았는데요. 이 매각 대금 605억 원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의 오늘 기자회견은 오후 6시 45분 전격적으로 이뤄졌는데요.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라더견 대표 측 압박에 더해 김 회장의 대량 매도 직후 시작된 하한가 사태가 키움증권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자 사퇴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과 검찰 합수단의 수사에도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식을 판 과정에 대해선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선을 그은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본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선택은 또 한 번의 베이비 스텝이었습니다. 이로써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는 1.75%포인트입니다.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이죠.
이제 관심은 금리 인상과 동결 사이에 놓인 한국은행 금통위의 결정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Today,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지난해 3월 시작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은 10회 연속 이어졌습니다. 세 차례 연속 인상 속도는 늦춰 0.25%포인트만 올렸지만 5.25%인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1.75%포인트에 달하는 우리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닷컴 버블로 금융시장이 과열됐던 2001년 3월 1.5%포인트 차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한국은행의 고민은 오는 25일 금리 결정을 앞두고 더 깊어졌습니다.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에 대해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확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Inflation pressures continue to run high, and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잠시 오름폭을 키우던 미국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직후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Those markets have been looking for a Fed pivot for a very long period of time that the Fed keeps patently saying they're not going to do yet.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JP 모건에 인수되며 진정되는 듯했던 은행 연쇄 파산 위기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 은행인 팩웨스트의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60% 가까이 대폭락하며 네 번째 파산 은행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은 끝난 것 아니냐는 시장의 기대감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내렸습니다만 우리 원화 가치가 다른 나라 통화보다 유독 더 떨어져서 우리 경제에 숨은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이 쇼핑백 등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종이, 포장끈 등 대부분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조금만 변동돼도 수입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단위가 굉장히 크니까 환율이 또 올라서 또 이제 제시가가 오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좀 처해 있으니까. 지난해 1,439.9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올해 2월 1,220원대로 떨어졌지만 최근 다시 오름세입니다. 문제는 우리 원화가 다른 국가의 통화보다 더 많이 하락한 겁니다. 지난달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2.7% 하락했습니다. 일본 엔, 중국 위안 등보다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무역 적자가 14개월째 지속되면서 경제 기초 체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역 비중이 우리나라가 상대국 다른 나라보다 높고요.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기대감에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22.8원으로 15.4원 내려 마감했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지역은행 이슈가 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태. 그렇게 되면 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는 부담을 갖고 있고요.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입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부담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개인 재산만 7조 5천억 원인 국내 3위 부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혼외자 두 딸이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10대인 막내딸이 아버지가 만나주질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 회장은 딸의 친모를 공갈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해 20대와 10대인 두 딸을 호적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2001년부터 만났던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입니다. 이 사실은 최근 바이오 업체 셀트리온이 A씨가 대표로 있는 인테리어 업체 등 두 곳을 계열사로 등록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친족 회사는 계열사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혼외자 생모도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막내딸이 아버지를 11년째 못 만났다며 한 달에 4번 만나게 해달라며 소송까지 냈습니다. 그러자 서 회장은 경찰에 딸의 친모를 상대로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 회장 측은 두 딸의 친모가 2012년부터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해 288억 상당의 금전을 갈취해갔다고 주장합니다.
친모가 교육상 뉴욕 영주권을 갖는 게 좋겠다며 200만 달러, 26억 원을 요구한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수원 일대 100억 상당의 부동산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친모는 서 회장이 두 딸의 보호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공방과 별개로 자산 7조 5천억 원으로 국내 3위 부호인 서정진 회장의 재산 상속 구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서 회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혼외자 두 딸까지 더해지면서 4명의 자식들은 법적으로 각각 18%씩 1조 상당의 상속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 회장이 상속을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과거 5차례 음주운전 전력 운전자의 6번째 음주운전, 택시기사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경찰을 피하겠다고 역주행을 하며 달아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빠르게 내달리는 검은색 SUV 차량 뒤를 순찰차가 바짝 쫓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 추격전이 벌어진 건 오늘 새벽 0시 45분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차량을 세우려 하자 43살 운전자 정모 씨는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2km가량 도주하던 정 씨는 이곳 도로를 역주행으로 달리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2시간 동안 마비가 됐었어요. 교통이.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지. 충돌 사고로 57살 택시기사가 숨졌고 뒷좌석 승객도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정 씨와 동승자 2명은 가벼운 부상만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술을 마신 뒤 광주까지 20km나 차를 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5차례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한순간에 가장을 잃은 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5번째인데도 그렇게 운전하고 다닌다는 게 믿을 수가 없고, 며칠 전에 제가 생일이었는데 이번 주말에 만나서 밥 먹기로 했는데. 경찰은 정 씨를 음주운전 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런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마저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이 버린 차량에서 경찰 근무복이 발견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차선을 크게 돌아 그대로 달려가는 흰색 SUV 차량. 그 뒤로 비상등을 켠 차량에선 운전자가 내려 차량을 살핍니다. 오늘 새벽 2시 16분쯤 광주경찰청 소속 31살 A순경이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사고 날 곳이 아닌데 어떻게 사고 났대요? 물어봤더니 갖고 도망가 버렸다고 여러 개만 얘기를.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경찰관은 이곳에 차를 세웠는데요. 바로 건너편에 지구대가 있었지만 자수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순경은 차량을 버려둔 채 휴대전화까지 끄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차량에서 경찰 근무복과 장구 등이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 차를 발견하고 운전자 찾으려고 이제 차를 여기 뒤져갔을 거 아니야. 여기 경찰 옷이 있는 거야. 경찰 추적을 감지한 A순경은 사고를 낸 지 2시간이 지나서야 자수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순경은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A순경은 경찰에서 어젯밤 9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잤다며 새벽에 상황에 걸려 출근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A순경은 도주 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되는 동시에 직이 해제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어느 날 아이 눈 밑에 자리 잡은 다크서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안 피곤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면요. 비염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어린아이 눈 밑으로 거뭇거뭇한 다크서클이 보입니다. 생후 6개월부터 다크서클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 알레르기 비염이었습니다. 애기도 피곤하면 이렇게 다크서클이 생기는구나. 꾸준히 이어지길래 검색을 했더니 뭐 비염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
비염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아이 눈 밑에도 다크서클이 보입니다. 최근 봄철 꽃가루 등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은데 평소 다크서클이 있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비염이 생기면 코 근처 혈류가 느려지면서 눈 밑에 색소가 침착되어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달처럼 이렇게 생기니까 이제 조금 걱정이 되죠. 환절기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다시 좀 시작돼서 알레르기 비염을 겪는 아이 10명 중 7명가량이 다크서클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다크서클이 짙을수록 또는 다크서클의 크기가 클수록 알레르기 비염의 중증도 또는 지속기간이 좀 더 많이. 아이들은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다 보면 부정교합 등 외형적으로 안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기 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알레르기 검사를 권장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등산객들한테도 사찰 입장료를 받아서 통행세 논란이 있었죠. 여전히 입장료를 받는 곳도 남아있지만 65개 사찰에서는 오늘부터 사라졌습니다. 면제 첫날 현장은 어땠을까요? 정윤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찰 입구에 달려있는 매표소의 간판이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뀝니다. 어제만 해도 속리산에 올라가려면 성인 1인당 5,000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무료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관람료가 61년 만에 면제됐기 때문입니다. 통행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뭐 또 주차비를 받아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지만은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간 사찰을 지나는 등산객도 돈을 내야 해서 통행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관람료를 감면하면 국비로 지원받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해인사와 불국사 등 65개 사찰의 무료 입장이 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 등 비판의 글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 모든 사찰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 지정이 아닌 시도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대상에서 제외돼 입장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평소처럼 입장권을 구매해 사찰로 들어서는 방문객들. 무료인 줄 알았던 시민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무료인 줄 알고 왔는데 금액이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입장료를 감수하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00원 때문에 그 부담은 느끼지 않았고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람료가 계속 징수되는 사찰은 시도문화재에 속하는 보문사와 보리암 등 5곳입니다. 조계종은 해당 사찰들이 무료 입장으로 전환되려면 시도의 개별 문화재 조례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네,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을 겨냥한 테러라며 펄쩍 뛰었지만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감행할 명분 쌓기용 자작극이란 주장도 나왔죠. 러시아는 보복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늦은 밤 러시아 대통령 관저가 있는 크렘린궁 위로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날아오더니 폭발합니다. 15분 뒤 날아온 또 다른 비행체도 비슷한 위치에서 폭발했고 지붕에 불이 붙었습니다.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2일 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있었지만 군이 전자전 체계로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생명을 노린 계획적 테러라면서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이 아닌 모스크바 외곽 관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공격 배후설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We don't attack Putin or Moscow. We fight on our territory. 하지만 러시아군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에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크렘린궁 공격을 두고 러시아가 자국민에게 전쟁 지속 명분과 동원령 확대 필요성을 부각시키려고 벌인 자작극이란 주장이 나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드론이 러시아 방공망을 뚫고 크렘린궁 바로 위에서 폭발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멋지게 포착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의 유류 저장소를 지난달 드론으로 공격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유럽에 들어오는 코카인 대부분을 밀수하는 마피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 조직이 소탕됐습니다. 유럽 8개 국가 경찰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위에 흰색 꾸러미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그물로 연결된 70여 개의 꾸러미들을 건져내 뜯어보니 코카인이었습니다. 전체 무게가 2톤으로 시가 4억 유로, 우리 돈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유럽 마약 거래 대부분을 장악한 이탈리아 마피아 은드랑게타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드랑게타는 93조 원의 재산을 가졌던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한 가장 위험한 범죄 조직입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8개국 경찰이 참여해 각국에서 활동 중이던 조직원 1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Plus de 1000 policiers impliqués dans les perquisitions de ce matin en Allemagne et 1400 en Italie. Cela au départ d'un dossier belge. 이들의 은신처에선 몸을 숨기는 구덩이, 현금 다발과 고가의 시계, 총 등이 나왔습니다. 돈 세탁을 위해 유럽 곳곳에서 운영해온 아이스크림 가게와 세차장, 낚시터 등도 공개됐습니다. Glaube ich hier nicht, weil im Angelpark Geldwäsche, glaube ich eigentlich nicht. Dann eher Pizzeria, Restaurants, Eisdeal, die Richtung, aber Angelpark. 경찰들은 돈 세탁 과정에 중국 범죄 조직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날씨가 비상입니다. 밤사이 비는 전국으로 확대돼 토요일까지 비바람이 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4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0mm, 경기도와 강원 영서에 1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와 남해안은 모레 새벽까지, 중부와 호남에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비가 한 번에 쏟아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거셉니다.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소형 태풍급이 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 서울과 대전 17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0도, 전주와 광주 22도로 예상됩니다. 비는 토요일 오후면 모두 그치겠지만 제주와 남해안은 일요일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우후죽순 정당 현수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못 달고 높이는 2m보다 높아야 하고 더 안전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정된 게시판에만 달게 하면 더 쉽게 모든 우려가 한 방에 해결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법 개정을 안 하니 이 정부가 법 안에서 고치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죠. 여야 의원들, 언론이 비판할 땐 법 개정 검토해 보겠다 하더니 또 조용합니다. 홍보 효과 좋다고 뭉기는 것 같은데 될 때까지 외치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현수막 공해 퇴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